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네. 손잡아 줬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고 둘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다.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규제하면 중국은 반도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막아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또 엄청난 호재거든요. 삼성이 그 파운드리 하는 방식이 GAA라는 방식을 네. 쓰잖아요. 그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한번 이민수의 경제 토크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뭐 할 얘기 많죠. 사실 어떻게 하이닉스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이야기 좀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이게 아픈 손가락 아니라 아픈 팔 정도 되는 그냥 거 아니야? 망해가고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원래 뭐 2등 네. 간다. TSMC 쫓아가겠다 그랬는데 네. 근데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TSMC가 워낙 잘해서 네. TSMC의 점유율이 거의 한 70%인데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독과점 얘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 삼성이 또 끌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이 따라가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1등이 캐파가 차가지고 더 못하니까 네. 이건 사실 좀 안타까운데 그죠. 그렇죠? 그만큼 어쨌든 삼성이 어려웠었는데 파운드리 네. 쪽이 변화가 좀 있다.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예. 손잡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구명보트 내려줬다. 막 이게 침몰하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끌어올려줬고 근데 테슬라는 그냥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작은 기업이 아니라 그렇죠.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고 그 삼성이 그래서 파격적으로 제안을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TSMC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몇 개 있었죠. 예를 들면 공장을 와서 보고 맞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보고 좀 뭐 코멘트를 하지 예.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못하죠. 예. 왜냐면 다 영업비밀 노출되기 예, 예, 때문에 그러니까 TSMC는 거절한 것 같고 두 번째가 단가 인하. 음. 단가를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 단가 인하를 원해요. 옛날에 배터리 때도 예,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절대 비싸게 안 하려고 맞아요. 그래요. 예. 근데 TSMC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거를? 캐파 가지고 예. 먹는데. 그 굳이 그럴 이유 없는데 네. 삼성은 고객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데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에 그러니까 손만 잡으면 어쨌든 이제 뭔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 더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공장이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또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테일러 공장 만들고 있는데 고객이 없어가지고 작년인가 거의 가동 중단 그러니까 그 직원들 네, 철수하고 막 아마 이랬었어요.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는데 네. 이 공장에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의 테일러 공장이 테슬라 칩만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테슬라를 위해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 이제 앞으로 뭐 물론 매일은 아니겠지만 집에서 1시간 거리니까 네. 여기 자주 가서 들여다보겠다. 잘 안 되면 자기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도 승부 건 거예요. 네. 이 칩 제대로 못 만들면 테슬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TSMC를 선택 안 하고 여기다 선택했으면 이제 여기에 올인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 공장이 잘 돼야 테슬라도 잘 되고 테슬라 잘 되면 삼성도 잘 될 수밖에 없죠. 기업 가치가 레벨업할 거니까 둘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의 손을 잡고 삼성이 이제 비상을 일단 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고 이제 삼성이 해야 될 건 수율 올려야죠. TSMC보다 지금 밀리잖아요 수율이. 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올릴 수 있을지 요걸 이제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여러 그 경랑 속에 있잖아요. 그죠? 네. 매우 많은 얘기가 있지만 미중 간의 갈등, 뭐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산 장비 갖다 쓰려면 허락 맡아라 해서 뭐 등등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 예를 들면 뭐 인텔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죠? 돈 줬던 데들 지분 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좀 주도해 가려고 하는 건데 그죠? 인텔은 또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국내 기업들 이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네. 장단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좋은 건 그거죠.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삼성과 그렇죠. 하이닉스, 네. 인텔 공장도 하이닉스가 그때 인수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반도체 장비 공급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중국 공장은 사실 점점 이제 노후화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돈들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부담은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나선 이상 방법은 없어요. 미국 장비가 없으면 사실 못 만들잖아요. 첨단.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예. 있다고. 그래서 이게 본질은 아닌데 예. 한국 장비 회사들도 괜찮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를 하잖아요. 뭐 예. 국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장 못 들어가면 예. 국내 똘똘한 그 소부장 업체들에게 그죠? 야 이것 좀 너네 만들어봐. 이럴 수도 있다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장비가 워낙 그 뛰어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 대체는 불가능하고 예. 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그 틈새는 파고 들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미국의 정책 자체는 중국 공장은 업그레이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점점 노후화 될 거고 결국 한국의 공장 짓든가 미국에 지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쪽에 더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규제하면 중국은 반도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국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립하고 CXMT도 있죠. YMTC 같은 기업들이 한국 메모리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돈 투자하는데 네. 인력 빼가려고 예. 그래 그죠. 근데 지금도 못하는 이유는 막아주는 거죠. 네, 막아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또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굴기 중국이 그죠. 예. 2차 전지 뭐 중국이랑 사실 미국에서 경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뭐 중국이 단가에서 이제 미국이 사실 막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호재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야 될 거는 결국 어쨌든 미국 손을 안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공장 짓고 있고 네. 또 특히 다행인 건 뭐냐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보조금도 안 준다 그랬어요. 미국의 공장 그 바이든의 유산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감세안 통과된 거 보면 오히려 보조금 더 주기로 했어요. 올려버렸어요. 세액 공제 비율을. 그래서 트럼프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텔 사실 옛날 같으면 인텔 이렇게 망해가잖아요. 미국 정부 신경도 안 씁니다. 망할 게 오면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눌린 거죠. 예. 근데 지분 인수해 버렸잖아요. 이거 반도체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그거예요. 인텔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는 반도체는 다 좋은 거예요. 국적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도 좋은 거죠. TSMC.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TSMC는 애리조나에 공장이 있는데 거의 애플 전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테슬라한테 수준 못 받은 것 중에 하나도 너무 애플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또 중간에서 저는 역할을 했다. 수준 따내는데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요즘에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가 됐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AI 패권 경쟁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주도권을 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반도체 제조 경쟁력은 이제 미국 본토에서 가져가겠다. 이거죠. 지금 반도체 대부분 다 동아시아에서 만들잖아요. 대부분의 반도체가. 저 HBM도 그렇고 저 그 엔비디아 칩도 다 대만에서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는 좀 싫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라. 이런 구조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 아주 중요한 공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삼성한테는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삼성한테는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그게 지금 득이 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삼성전자 밸류체인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뭐 사실 좋은 거 별로 없었는데 그죠,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그죠? 사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하이닉스가 주목받으니까 또 좀 관심을 뺏기는 느낌이거든요.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되죠? 근데 삼성은 이제 옛날에는 서로 막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하이닉스 좋으면 삼성 빠지고. 지금은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뭐 같이 가는 같이 가는 방향인데 속도 차이는 있는 거고. 근데 하이닉스도 한참 좀 약간 부진했던 게 HBM 뭐 공급가용 우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불과했고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내년에 엔비디아 HBM4 여기에 아마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이크론이 좀 탈락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HBM 구조를 보면 이렇게 뭐 12단 이렇게 만드는데 맨 밑에 기본적으로 다이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걸 만들고 그 위에 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를 기존의 HBM3E까지는 그걸로 만들어요. 그냥 디램 공정으로.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죠. 근데 이제 뭐 로직 다이 만든다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 HBM4는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속도를 좀 올려달라. 데이터 속도. 그러면 밑에 로직 다이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제 비메모 파운드리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HBM4는 마이크론은 그대로 디램을 쓴대요. 근데 삼성은 4나노
파운드리 쓰고 하이닉스는 그 TSMC의 10나노 쓴대요. 맞아요. 그럼 삼성이 좀 유리해요. 그 면에서는 오히려. 근데 그 하이닉스랑 삼성은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디램 공정을 쓰잖아요. 마이크론은 못 맞춘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몇몇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 마이크론은 초기에 못 늘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대부분 일단 처음엔 당연히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가져가고 삼성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보다 이제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고 그리고 삼성이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데 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네요. 물론 뭐 승인은 받아야 되겠지만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돌파구가 하나 마련됐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주제가 파운드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는 미운 오리 새끼였잖아요. 맨날 돈 까먹고 이랬는데 이제 테슬라 수주 받았죠. 얼마 전에 애플 수주까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올라가고 이게 내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가치 평가가 파운드 쪽에서도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만드는 그 반도체가 테슬라의 AI, 로봇,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결정짓는 산업이 다 들어가는 반도체. 네. 이거를 만들면서 경험을 쌓으면 고객은 저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뭐 지금 7만 원대인데 여전히 밸류상 PBR 이제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싸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저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중요한 있어요. 얘기예요. 사실 삼성의 파운드리는 삼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그죠? 맞아요. 큰 변화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2등하겠다고 쫓아가지는 못할 망정 사실은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죠? 헤매고 좀 있었는데 그쪽에서 변화가 있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지금 사실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일 국이고 그렇죠. 예. 하이닉스한테 이제 완전히 밀려. 예? 저 밑에 막 동생 동생이 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파운드리가 사실 쓴다고 보면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없잖아.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로 삼성전자가 정말 따라붙을 수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이제 위상 자체가 그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파운드리 쪽도 지금은 이제 테일러 공장 미국 쪽 파운드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밸류 체인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네, 밸류 체인은 이제 이렇게 파운드리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장비 쪽에서는 이제 몇 개만 좀 이렇게 밸류 체인들 알려진 것들 말씀드리면 유니셈하고 GST가 있고요. 네. 여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가스들 나오죠. 그 스크러브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건 없애요 가스를. 그리고 칠러는 뭐냐면 온도 조절. 그래서 그걸 좀 납품하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공장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HPSP 여기가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원래부터 삼성 파운드리에 좀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삼성 파운드리가 당연히 좋아지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테스 같은 기업은 이제 가스 건식 세정 장비인데 보통 세정을 이 반도체 찌꺼기 없앨 때 옛날에는 습식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가스로 해요. 가스는 이렇게 밑에 있는 미세한 것까지 이게 습식은 안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씻기지가 않는데 가스는 이제 밑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비를 이제 아마 21년도에 삼성 파운드리 향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익 IPS는 옛날부터 삼성 파운드리에 장비를 좀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는 2개 정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솔브레인하고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은 삼성이 그 파운드리 하는 방식이 GAA라는 방식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그 TSMC가 핀팻 방식인데 GAA에 필요한 그 식각 소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도 이제 이쪽 수혜주고 ENF 테크놀로지 소재인데 ENF가 원래 소재인가요? 네, 소재였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미국 공장이 저기 테일러 공장 옆에 있어요. 미국에 바로 옆에 있어요. 실제. 근데 이게 테일러 공장이 이게 건설되면서 이제 이것도 좀 증설을 해놨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돈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몇백억씩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상화되면 원복되겠죠. 그것만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품은 코미코랑 FST 보고 있는데 코미코 세정. 네, 세정인데 세정과 코팅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텍사스 테일러하고 저기 오스틴 있죠. 거기에 이제 법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막 한국 갔다가 코팅하고 다시 여기 보낼 수가 없잖아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어 수혜고 FST는 이제 EUV 공정에 쓰이는 그 펠리클이라고 마스크 보호하는 부품인데 요거를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서 이제 삼성이 채택할지 말지 이제 좀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결국 2나노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 부품 쪽 관련해서 이런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한번 계속 저는 이걸 짧게 볼 게 아니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열리잖아요. 좀 길게 한번 바라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이라는 기업은 한국 경제에 여러 명함이 있죠, 그죠? 한국 경제를 사실은 지탱하는 그룹이고 네. 또 뭐 여러 뭐 과거에도 보면 또 뭐 안 좋은 게 얽힌 것도 있고 뭐 삼성은 돈 냄새는 잘 맞는데 초기에 안 들어가고 돈 대면 들어가서 뭐 1위 업체 잡아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서는 세계 1위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근데 놀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죠? 네.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오늘은 파운드리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